저는 뉴스는 항상 참고하상에 저는 뉴스를 보고 주식을 하질 않아요. 모든 개인분들이나 많으신 분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뉴스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말 있죠. 뉴스가 딱 뜨면 알았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에 주식이 있다든가 아니면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되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우리 2차 전지하고 리튬 관련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하나기술 얘기를 좀 해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코시TV를 인수했어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했다라는데 이게 조금 까탈스러운 그 솔루션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기술에서 이렇게 인수했다고 하는데, 하나기술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월봉의 바닥권은 아니에요, 이 친구야. 바닥권은 아니고,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그 약간 자리 높은데 5개월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위에 있죠. 저번 주에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추세 전환을 해줬는데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일선 지켜주고 있죠. 앞에 대란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내일이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저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리만. 이렇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아드레날님 엄청 오랜만에 뵀는데 그죠?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강원에너지부터 이제 리튬을 좀 볼게요. 2차 전지하고 리튬은 같이 연결돼 있죠. 2차 전지, 리튬, 폐배터리 다 한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강원에너지를 제가 살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해봤을 때 이런 데 샀으면 좋았죠. 뭐 누구나 다 지나간 후에는 다 알죠. 싸게 살 걸, 싸게 살 걸, 이런 후에는 다 해요. 자, 그래 지금은 추세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엄연히 월봉의 위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약간 피해가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는 일단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준 자리가 있어요. 이 가격대가 얼마면 정확하게 7,874원이 되고, 그 자리는 일봉에서 5일선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춘 형이 아니에요. 대응형이기 때문에 절대 5일선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월봉 H의 바닥이죠. 잘 끝나줬고, 물론 추세 전환 못 해놨어요. 아직은 이제 추세가 좀 깨져 있죠. 이렇게. 특히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더 우하향할 수 있고, 주봉에서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엄연히 133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원래 가장 안전한 거는 일봉에서 5일선에도 돌파해 놓는 게 사는 게 맞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예전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이 반등해주면서 양봉으로 뜨면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높은 데 쫓아가다 하지 마요.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이번 첨단소재 이치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넥선바이오가 5일선 돌파해 줄 때까지는 대기예요. 아직 사지 말고, 월봉에서 엄연히 우하향 중이에요. 아직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지표의 추세 전환과 턴을 5개월선으로 본다고 그랬죠.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2,300원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 주지 못하면 아직도 추세는 우하향이다. 이렇게 보시고, 주봉에서 추세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고 빠른 일봉에서라도 최소한 5일선 돌려놓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나인테크는 좀 매수할 만할 것 같아요. 나인테크가 월봉에서 보면 수급개월선인 6지연 잘 지켜주고 있는데, 단지 이렇게 좀 저항선들이 있죠. 5개월선, 20개월선.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주봉을 보면 5선의 자리를 잡았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이 살아난다거나 좀 좋아지면 일봉에서 20선 찍고 나간 데다가 앞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잘하면 하루 더 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에서 20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 행보가 좋은데, 일단 포스코 ICT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친구 사실 여기가 매수 타임이었거든요. 저점 이제 여기 사러 했어요. EV 첨단 소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MTech 위치가 애매해요. 낮진 않아요. 7,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는 수급주선인 60선이 섰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양봉이 뜨잖아요. 한 주는 또 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실수가 있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20선 찍고 나간다거나 241선 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만약에 좀 급하신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가 맞아요. 여기가 예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약간 소화해 준 거거든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바로 좀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5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엄연히 이렇게 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자리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지금 사야 되니까 자리가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포스코 ICT에 꾸준히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하고, 물론 의식겨서이 막혀있기 때문에 마진폭이 약하기는 해요. 약하긴 한데, 일단 수급주선이 60선 위에서 끝났죠. 60선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 6,100원이에요. 6,1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일봉에서 240원 찍고 나가자 매수. 그러니까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 다시 상승이기 때문에 2차 상승이에요. 24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엔캠은 이 친구가 꾸준히 우상하거든요. 이렇게 저점이 계속 높아져. 이렇게 이 우상향이 또 전형적으로 잘 높아지고 있고, 월봉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 5개선 위에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찍고 나가는 게 더 안전하긴 한데, 일단 주봉에서 지킬 자리 지켜주고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에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NKM은 다시 올라가요. 이해하셨죠? 다시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20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내일이죠. 좀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일레너테크도 사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지표는 5일선 위에 있어요. 5개선 위에 20개선 가격이 18,600원이죠. 여기만 뚫어주면 돼요. 저기만. 자, 수급투선 위에서 멈췄죠.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리튬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60주선만 뚫고 나가주면 상당히 좋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이렇게 특히 이제 미증시가 잘 끝나줬기 때문에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다는 가정하에 5일선 근처 매수하시면 돼요. 후성은 2차 전지 관련도 엮이긴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애매해요. 월봉에서 원체 우하향 중이고, 일단 단기 반등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5개선까지 단기 반등도 할 것 같고, 이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죠. 이렇게 5선 위에 틀어놨기 때문에 순간 뛸 수는 있다. 일봉에서 굳이 매수하시려면 이렇게 2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우리는 세방전지를 관심 갖고 봐야죠. 제가 그 멤버를 다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8시 15분에 멤버들 만나는데 멤버방에서 세방전지를 한번 얘기했거든요. 물론 우하향이긴 해요. 그래서 후성처럼 한 번은 뛸 건데, 떴을 때 갈 수 있는 목표가가 5개월선이고 5개월선까지만 가도 12%예요. 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순간 뛸 수 있는데, 순간 뛸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여기서 찾아요. 앞에 대량거래 터졌죠. 대량거래 터지고 충분히 쉬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라 최소한 60일선까지만 가도 14%이기 때문에 14%를 목표가로다가 사는 게 맞아요. 자, 원주는 제가 금요일에 그 음봉이 엄청 이쁘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을 자꾸 양봉에 쫓아가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음봉 떨어질 때가 좋아요. 음봉. 그러니까 이날이 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14% 갔거든요. 눌림목 주고 목표가 안 찍었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매수가와 단기 목표가가 다음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면 장기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이 친구의 단기 60일선 목표가는 26,000원이 되고, 수익률로는 한 20%? 아니지, 60%니까. 일단 20% 나오죠. 여기 두 자리에서 딱 띄면 20%고, 장기 목표가 상한가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추세 전환 해줬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고, 해준 못했는데 바닥 찍고 있고, 주봉에서 줬죠. 주봉에서 줬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또 10주선 당연히 가고, 제대로 슈팅이 나오면 이런 자리 가니까 원주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전에 굉장히 핫했을 때가 무상증자 이슈로다 그냥 핫했죠. 웰크론한테는 좀 애매한데 일단 20개선만 깨면 돼요. 대신에 왼쪽에 매물대 많아요. 그래서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데 꼭 하실 분들은 수급선 뚫어놨으니까 60주선 위에 있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일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20개선을 뚫어주고 있고 포스코 행보가 원체 좋기 때문에 특히 리튬하면 포스코예요. 그래서 20개선 가격인 22,0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850원 차이가 나죠. 저번 주에 대량거래 터지고 수급주선 60선 위에 올려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봉에서 눌림목이 떨어진다거나 음봉이 한번 떨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240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맞아요. EM 플러스는 제가 얘기한 지가 이제 이때부터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우리 관종에 있었고 60개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상한가 목표가고 주봉에서 일단 5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5선 안 깨야 돼요. 내일부터. 근데 양봉 하나가 떴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올 수 있고, 굳이 매수하시려면 좀 만급하게 매수하시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큰 돈을 운영한다거나 이제 그 억 단위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좋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왜냐하면 이 호가창이 너무 가벼우면 큰 금액 싣기가 힘든데, 이 친구는 이제 금액도 25만 원짜리인데다가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또 큰 금액 넣기가 좋고, 엄연히 장기적인 그 추세 5개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앞으로 20개선까지도 가고 충분히 추세가 우상향 잘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I를 피트로 월봉에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코스모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알려드렸죠. 월봉 고점에서 꼭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내가 단타를 잘한다거나 단기를 잘한다거나. 근데 단타 단기도 월봉 바닥에서에도 얼마든지 15% 20% 먹어요. 월봉 고점에서 저거 어떻게든 4, 5% 먹으려고 하지 말고 월봉 바닥에서에도 5%, 6%, 10%, 20% 상한가 다 나와요. 오히려 월봉 바닥주가 빠른 거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엄연히 높고, 광무, 미래나노텍, 하이루트 리튬 전부 다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엄청 불편하고, 되도록이면 이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리튬 관련주랑 굉장히 잘 같이 이제 호환이 되는 게 2차전지고, 사실 2차전지 입구로 리튬 관련주인 애들이 많아요. LNF, 에코프로면 전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전부 다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내가 굳이 얘들 사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 에코프로HN이 이번 달이 꽤 중요한데, 특히 다음 주가 중요해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전 바닥을 찍은 자리가 한 번 있어요. 이게 121선인데, 자, 48,000원. 48,000원 깨지 않고 양봉 뜨면 웬만하면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2차전지 관련 중에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날아갔을 때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간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데 있는 거 사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있는 게 사는 게 맞아요. 에코프레이처는 꾸준히 봐야 되고. 윈텍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상장해서 빵 때렸다가 이제 이때가 얼마였냐면 고점이 4,300원이거든요. 우린 이런 거 안 물려요. 제일 못 사게 하니까 촥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300원짜리가 1,700원 됐어요. 1,700원. 이제는 봐야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부동산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모든 자산, 비트코인, 금은 다 싸게 사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지 윈텍은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가 좀 불안해요. 지금 불안해서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띠락률이 커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는 21선이라도 회복해주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성우테크론을 보게 되면 이 친구도 월봉이 완전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리튬 관련주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저번 주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된 거예요. 앞으로 띠락률이 크겠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보초병은 쓸 수 있지만 최소한 주식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FW 같은 친구들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가 무조건 관심 있게 보라고 뭐 꼭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건 몰라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일단은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도 엄연히 주봉 앞전의 변곡점을 다 뚫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최초의 목표가가 20개월선이죠. 지금 가격에서 20개월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그리고 주봉에서 수급선을 갈 거예요. 60선. 근데 이거 뚫어주는 게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240선 뚫고 나가는 순간 이전 고점이니까 특히 거래량의 변화가 근간에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물려도 중장기적으로도 자리가 위치가 낮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린 케미칼 같은 친구들은 이제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좀 애매하게 하네요. 근데 일단 20개선 안 깨야 돼요. 주봉에서는 수급주선 위에 있고, 근데 일봉에서 원체 앞전에 많이 떠가지고, 이 정도 눌림목 갖다 사긴 좀 그립고, 한번 떨어지면 휘청해서 다시 한번 241선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빵 때렸다 눌림목 2번 주고, 다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그린 케미칼은 관중에 넣었다가 급하게 사지 말고, 지켜봐야 되고, E&D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인데, 월봉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고, 일단 5개월선만 아끼면 돼요. 주봉에서는 수급선 위에 끝났기 때문에 상황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렇게 11선, 21선 이런 데 함께하면 살만해요. 단지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요. 자, NCS를 봅니다. NCS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죠. 외바닥이긴 해요.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줬죠, 지금. 우리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 해줬어. 나 이제 돌아 나갈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뛰면 화끈하겠대요. 자, 지금 거래량의 변화는 없지만 역시나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 가면 2차 전지들이 좋아질 때 이렇게 밑에 좀 싼 애들 잘 뛸 거고 우리는 톱택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왜 톱택을 잘 봐야 되냐면 월봉에서 엄연히 추세는 깨진 상태고 주봉에서 돌려놨어요, 일단. 근데 돌려놨는데 언제 돌려놨냐? 3주 전에 돌려놨는데 2주간 옆으로 가면서 땡땡이가 생겼어요. 이 땡땡이는 사실은 일봉에서만 생겨도 좋아요. 제가 땡땡이 한번 강의해드렸죠. 대량거래가 빵 터지면서 주가가 양봉이 빵 떴어요. 빨갛게. 빵 떴어요, 이렇게. 자, 빵 떴는데 이런 애들 옆에 바로 이렇게 땡땡이 이렇게 이틀간 옆으로 가면 그 다음날 띠락률이 굉장히 큰데 이게 월봉이나 주봉에서 나타나도 좋거든요. 엄연히 땡땡이가 생겼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21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즉 톱택은 선순위로다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멤버한테 내일 알려드리겠죠.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뭐를 살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해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식에서 뭐를 살 걸지를 미리 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동매매하게 되죠. 쫓아가 사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미리미리 좀 귀찮죠, 공부하기가. 근데 주식에서 수익 내려면 귀찮아도 공부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아시죠? 어떤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짜라는 건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언제든지 시장에 다 반납이에요. 예스죠? 다 반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이 지금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톱테크 위치가 좋아요. 자, 대한그린파워는 일단은 이 친구가 풍력 관련주의자 새롭게 2차전지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 월봉에서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단지 옆으로 좀 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졌죠. 깨진 건데 일봉에서 대량거래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이때 풍력 관련주로 이렇게 빵 때렸거든요. 착 눌러졌죠. 지금 사기는 좀 그립고 21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해요. 그럼 또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MP가 근간에 핫떴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월봉에서 찍을 자리를 찍어서 이게 좀 애매해요. 월봉 H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추세는 깨져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기다리는 걸로 최소한 5일선이라 돌파해 줘야 되고 사실 덕산테코피아도 제가 멤버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장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저도 이제 매수를 해놨었고 굉장히 좋죠. 100점 만점인 차트. 뭐 제가 100점 만점이라서 제가 올라갈 줄 알지 전 몰라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올려놓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고 20선까지 뚫어졌어요. 아무리 못 가도 여기고 두 번째는 60선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거래들은 흔적이 있는 친구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돌아나가죠. 차트로 봤을 땐 100점 만점이고 재무도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중장기로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A 프로 좀 볼까요? A 프로가 근간에 굉장히 수상한데 일단은 5개월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는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봉에서 5선까지 회복해줬으니까 한번 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 저기를 뚫어줘야죠. 일봉에서 하면 여기에 박스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되죠. 자, 매수가 목표가 얘 이거 목표가냐면 얘가 변곡점이잖아요. 월봉에서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사지 말고 눌러주면 다시 240연구차는 도전해 볼 만하다.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죠. 자, V원택, 그러니까 그 덕산테코피아만큼 신경 쓰이는 게 좀 V원택인데, 사실 V원택의 실적이라든가 이 회사가 그 많은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계약을 하고 다녀요. 대기업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V원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V원택의 월봉 H는 엄연히 낮아요. 자, 월봉 H를 봅니다. 좋은 거 위주로 위에 올려놓고 봐야 좋겠죠. V원택의 월봉 H가 어디냐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싸요. 5개선까지만 가도 15%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랑률이 훨씬 커요. 여기 10개월선. 그럼 10개월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일단. 상한가 안 됐구나. 28%고. 주봉에서 봤을 때 5주선을 틀어놨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확증이 돼버린 거야. 나 4주간 옆으로 갔는데 증시 살아나오면 뛸 거야. 그러니까 10주선까지만 가도 일단 8%고 일봉에서 봤을 때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땅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눌림목을 준 건데 이동평균선의 밀집이 있죠. 자, 이동평균선의 밀집은 제가 알려드렸죠. 힘의 응축이에요. 자, 이제 그 역별이 시작이 되면 20일선이 쫙 따라오고 11선이 쫙 따라오고 5일선이 따라오죠.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착 모여 이렇게 되면 여기 꽈배기처럼 꼬이겠죠. 꽈배기. 우리 꽈배기 아시죠? 꽈배기처럼 꼬이는데 요게 이동평균선 이격의 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격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주식이 뛰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골든크로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격이 밀집되고 돌아 나간다는 얘기는 얘가 추세의 전환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격이 밀집된 상태에서 양봉 하나 땅 떴죠. 이 친구 매수죠. 5일선 근처 매수예요. 아무리 못 가도 60일선을 가고 이전 대량거래 터진 7,500원을 갑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V원택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보시고. 다른 인지 디스플레이, 이노배터리, 태경 BK, 탑엔지니어링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인차전지 관련주들은 무조건 다 관심 있게 다 봐야 되고, 필옵틱스가 이 친구도 괜찮거든요. 월봉 H가 낮아요. 특히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선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주봉에서 올라탔죠. 뭐 거래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이 친구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필옵틱스도 버리지 말고 지금 월봉에서 굉장히 높은 막 에코프로, LNF 얘네들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뭐 대형주라고 그래서 막 중형주라고 그래서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대형주도 다 반토막 나요.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거 반토막 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기엔 중소형주가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조광 페인트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광 페인트가 원래 페인트니까 얘가 뭐 2차 전지지 않은데 조광 페인트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할 거예요. 그러면서 빵 날아갔어요. 이게 촥 날아갔는데 지금 20개선 뚫어지고 있죠, 이 친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저번 주에 우선 위에 올려놨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나는. 그냥 5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그러면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따라서 이게 뿅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 페인트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일 때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애들, 리튬, 2차 전지, 폐배터리. 요거는 한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섹터예요, 그냥. 같이 여기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유리너테크가 그 리튬에도 있고 폐배터리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MPC가 옛날엔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월봉에서 20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번 달 종가상 회복해주면 매수해도 안 늦어요. 자, 이지트로닉스는 이제 신규 상장주긴 한데 일단 목표가를 찍었어요. 여기가 20주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5일선까지 밀려주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 사실 금요일날 음봉이 좀 이뻐 보이긴 해요. 인선 ENT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착 올라왔다가 우리나라 지수가 왜 9월달, 10월달 밀렸죠? 근데 이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격의 밀집이 생겼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죠. 위치가 낮아요.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습니다. 파워로직스는 그냥 꾸준히 사요. 매달 꾸준히. 이런 데서 무서워하지 말고 이 공간에선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하루하루 일일비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면 상당히 좋은 친구고 하나기술은 아까 설명드렸죠. 율테라테크도. 알톤 스포츠하고 삼천리 자전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알톤 스포츠가 패배때에 뛰어들었죠. 이 자전거 애들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알톤 스포츠를 왜 봐야 되냐면 근간의 거래량 변화가 심해요. 이렇게. 얘는 띠락률이 높고 월봉 이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삼천리 자전거는 제가 이제 몇번 알려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월봉 이치가 아주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도. 저는 이제 주식을 살 때 최소한 이런 데 사는 걸 굉장히 조심해. 안 사요 그냥 저는. 여기서는 한 번쯤 사요. 근데 여기는 바로 손절해. 깨자마자. 여기서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다 물려요. 이런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뛰다가 살짝 조정 들어온 것 같거든. 여기서 꼭 속는데, 여기서 손절 못하면 20개선을 깨게 되고, 내가 20개선 깰 때 손절을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5, 6개월간, 짧게는 한두 달간 고생한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20개선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만하죠. 삼천리 자전거를. 자,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빵 터지고, 빵 터지고. 그러니까, 놀림목 주고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을 때, 요렇게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이 친구가. 거의 별로 꽃가창이 가벼운데, 별로 남들도 신경 안 쓰고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살짝 올려놨죠. 여기서 매수해요, 여기서. 그럼 갑자기 빵 때려요.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가지고 막 날아갈 때, 야, 너 좋다, 좋다. 야, 삼천리 자전거 엄청 좋다. 나는 조용할 때 샀으니까 니들 해. 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빨리 넘기는 게 단기고, 좀 천천히 올리면 스윙, 크게, 엄청나게 올라갈 때, 난 삼천리 자전거를 여기서 팔 거야. 이게 중장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 이해하셨죠? 바닥에 사가지고 내가 어디서 팔 거냐에 따라서 단기가 되고 스윙이 되고 중장기가 되는 거지. 월봉 저 높은 데 사가지고 난 단타할 거야. 말도 안 돼요. 이거 손절할 수 있냐? 손절 못해요, 개인들. 또 우아양하고 이제 주식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고. 성희라이텍이나 그 세빅하면 신규 상장주인데 저는 신규 상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는 아직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만 한데 얘 말고도 단기 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얘를 갖다가 노력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말에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어차피 같이 챙겨볼 건데 그 해커 조직 길렛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디도스 공격 대비 권고를 했어요. 가게 정통부 했었거든요. 뭐 한대요, 얘네들이. 미국 주요 공항에 대한 공격 메시지를 올렸대요.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지금, 그죠? 항공기를 상대로 지금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잖아요. 아주 평화롭게 좀 살지, 좀. 이게 즐거운 세상이잖아, 그죠? 운동도 좀 하고 재밌게.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야? 자, 어쨌건, 말았으니까. 뭐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자, 저런 뉴스가 떴어요. 자, 정부 주요 웹사이트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주말에 나왔는데. 그러면
한두 번쯤은 또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뛸 수 있겠죠. 제가 알려드렸죠. 뉴스가 떴어. 자, 뉴스가 떴으면 우리 뭘 제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뉴스가 떠서 내가 저 뉴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뉴스가 떠서 뛸 수는 있겠는데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요게 바로 월봉 H예요. 월봉 H는 뭐를 말해주느냐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줘요. 또 하나가 월봉은 현재 주가의 위치도 말해지만 이 주식의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추세 우하향하는 종목을 건들고 있는 건지 또 하나가 5개월선 밑에 있을 때는 5개월선까지 반등이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내가 과연 몇 프로를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가기 위해 저는 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보안 관련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월봉 H를 먼저 보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굉장히 많죠. 보겠습니다. 일단 라운시큐요. 자, 라운시큐의 월봉 H를 봐야죠. 제가 라운시큐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닥이죠. 바닥인데 목표가 찍었어요. 처음에 예전에 뛸 때. 그런데 전일수가 떴죠. 주봉에서 보니까 추세 전환을 해줬어요. 그래도 해줬죠, 지금. 그러면 보안 권고를 했는데 거래량도 들어와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라운시큐는 월요일날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라운시큐를 제가 예전에 관저에 넣어놨다가 좀 빼놨는데, 자, 다시 넣어야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렇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저 친구를 살지 안 살지는 몰라요. 물론 몇 번이나 제가 얘기해드리죠. 관심 갖고 보라고. 대신에 호가창을 잘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월요일날, 오늘 저녁에 또 변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멤버님들은 항상 8시 15분에 웬만하면 다 참석하시고, 저녁 때라도 제가 항상 썸네일 하나 올려드리죠. 그거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야 돼요. 사이버원 좀 볼게요. 원래 사이버원이 이게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핫해요. 핫하고, 이게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신규 상장주를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척 하다가 쫙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하지 마요. 신규 상장주는. 자, 어쨌건 월봉에선 바닥권이긴 하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데 저 뉴스가 떴으니 월요일날 만약에 이 친구가 21선을 강하게 땅 뚫고 나가잖아요. 웬만한 매수. 그런데 61선 이건 사지 마요. 매수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사는 순간 물린다. 보시면 돼요. 자, 드림 시큐리티는 월봉 이치가 굉장히 낮죠. 낮아요. 해도 너무한 거고, 주봉에서 추세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월요일날. 자, SJ 솔루션 좀 볼게요. SJ 솔루션도 보안 관련주인데 거래량이 잘 터져 있죠, 지금. 터져 있는 데다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이에요. 물론 장기적인 지표 못 들어섰어요. 일단 주봉을 봐야 돼요. 돌려놨죠. 그러면 일봉에서 봐야죠. 월요일날 순간 뛸 수 있어요, 순간. 조용히 숨어 들어가면 순간 빵 때리니까 SJ 솔루션도 꼼꼼히 보시고, 케어랩스는 이 친구들이 보안 관련주인데 애매하긴 한데 위치는 낮아요. 자, 주봉에서 이 선 지켜냈죠, 지금. 20주선을 지켜낸 애가 앞에 거래량이 빵 터졌죠, 이렇게. 쫙 터졌어요. 눌림목을 쫙 줬죠. 그럼 케어랩스는 다시 띠락률이 크겠죠. 큰 거예요, 저 친구. 그러면 케어랩스도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 뉴스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친구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세력주만 해.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세력주만 해. 나는 테마주는 절대 안 해. 나는 테마주만 해. 난 세력주는 절대 안 해. 말도 안 돼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은 다 테마주고 세력주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2,500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2,500개 이 주식의 주인들이 다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테마라는 게 삼성전자가 뛰면 반도체 테마가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 LG 엔솔이 뜨면 2차전지가 테마가 되는 거고,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면은 방산주가 테마가 되는 거고,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럼 요거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 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동물 바이오의 테마가 되죠. 그런데 약간의 색깔이 틀려요. 자, 어떤 색깔이 틀리냐면 2차전지, 폐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이쪽은 중장기 테마죠. 중장기 테마. 중장기 테마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목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AI 조류가 잠깐 터진 건 나라에서 또 잡겠죠. 이거 뭐 바이오 쓰고 막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겠죠.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하나가 지금처럼 보안 이슈가 뜬 거는 또 잡겠죠. 요런 건 단기 테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고, 중장기 테마는 중장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수를 봐도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모든 기법은 변해요. 어느 하나의 기법이 이렇게 일정하진 않거든요. 상승할 때는 상승에 맞는 기법을 쓰면 돼요. 쭉 끌고 가면 되고, 월봉 바닥에서 싼 종목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하향할 때는 방망이도 짧게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을 찍고 쫙 나갈 때는 몰빵을 해도 되지만, 바닥에서 이것도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기조를 유지해 주느냐, 우하향하는 기조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과 패턴은 완벽히 틀려야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도 똑같이 하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하고 올라갈 때도 몰빵, 떨어질 때도 몰빵, 손절은 절대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식에서 대응이 안 되죠. 이해하셨죠? 거기다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코로나 때는 올라갔는데 왜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 종목도 시장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뛸지 몰라요. 진짜 어디로 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거봐, 샀어야지 내가 얘기하니까. 왜 안 샀어? 본인이나 집 팔아서 사지 그랬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이해하셨죠?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자, 이걸로 와이크래프트, 요까진 별로인데, 어쨌거나 라운시큐어를 좀 필두로 보시고, 사이버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좋을 것 같고, 케어랩스까지는 금방 알려드린 보안 관련주로다가 우리가 한두 번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대형주들은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계속 분할 매수. 두산에너비티가 저번 주에 5주선이 끝내놨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끝내놨죠. 엄연히 추세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두산에너비티는 지금부터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만 안 깨면 추세 전환과 턴이 확증이 돼요. 대신에 깨는 순간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HMM은 이런 게 있어요. 해상우님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5선 지켜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해상우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알았으니까 그냥 5주선만 깨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LG엔솔은 조금 부담돼요. 이제 전 안 살 거예요. 저 우리 멤버 사지 마요. 아니, 여기서 못 샀는데 뭘 굳이 이제 쫓아가서, 그죠? 여기서 못 샀으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LG엔솔 더 날아가든 말든 나는 놓쳤다. 맘 편하게 생각해요. 지나간 버스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요. 이해하셨죠? 지나간 버스 자꾸 쫓아가서 봤자 돈만 날아가니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얘는 이제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놓쳤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낮은 친구들 사시면 돼요.